박영나가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박진석은 딸의 꿈이 아니라 딸의 숨통부터 끊어버리려 들어왔고 그 순간 이지와는 사랑을 고백할 틈도 없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작업실 문을 밀고 들어온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뒤로 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집은 늘 그래요. 한 명이 폭력이고 다른 한 명이 정당화입니다. 박진석이 작업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내 인생인가?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박진석은 대답 대신 박영나 책상으로 다가갔고 박영나가 급히 화면을 덮으려 하자 손을 뻗어막았습니다. 아주 짧은 실랑이었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박영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내 선택을 거꾸로 왔구나. 고성이가 뒤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 줄은 몰랐네. 박영나가 울컥했지만 이번엔 감정을 접지 않았습니다. 엄마,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이 고성이를 건드렸습니다. 고성이는 숨이 막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 말은 곧 고성이가 누군가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숨쉬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서 숨쉬기 힘들게. 그리고 박진석은 작업실 한쪽에 쌓여있던 원고 더미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흩날렸고요. 박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딴 걸로 우리 집 흔들 생각하지 마. 박영나가 목이 메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순간 박진석이 손을 올렸습니다. 박영나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요. 손찌검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폭력이 박영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내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건 폭력이 아니라 선언이었거든요. 너는 내 소유다. 사람들은 박영나를 늘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잘 안 흔들리고 뭔가 다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 줄 것 같은 얼굴. 그런데 그 차분함은 여유가 아니었고요. 살아남기 위한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고성의 밑에서 자라면 그래요. 감정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감정이 약점이 되니까요. 박영나는 평생 자기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았고 그 능력이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영나는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대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하필이면 웹툰이었고요. 박영나는 그림을 취미로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시만으로 포장되는 그림 말고 누가 읽든 상관없이 내 이야기를 내 언어로 뱉어내는 방식. 그게 박영나에게는 숨 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한 딸을 본 순간 박진석은 오히려 숨을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계산적이고 차갑고 집과 회사의 번영만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하는 변수. 감정은 불순물. 결혼은 승부수. 가족은 따뜻함이 아니라 정략의 장치. 그래서 박영나가 웹툰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박진석은 표정도 바꾸지 않고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박영나는 외요를 삼킬 뻔했는데요. 이번엔 삼키지 않았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히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전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섭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그래. 그럼 내가 뭘 잃을지 보자라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을 만들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 늘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상태였죠. 겉으로는 헤어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고성이는 이상할 정도로 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를 놓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아니 박성재가 이수빈을 놓지 못하는 걸 알고, 그 둘이 숨만 쉬어도 서로에게 붙어 있다는 걸 눈치로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까지 웹툰을 한다. 운전기사 이지환과 더 가까워진다. 이건 고성이에게 통제 붕괴 시나리오였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처럼요. 여보, 영나가 지금 선 넘고 있어요. 박진석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게 두면 집이 무너진다. 고성이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유지에 기대는 언어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작업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도망이라기보다 숨고 싶었던 거죠. 작업실은 적어도 박영란가 숨을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컴퓨터를 켰고요. 새로 만든 웹툰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화 제목을 고민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엄마가 딸의 인생을 훔쳐가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폭로에 가까웠어요. 박영란은 자기가 무서웠고요. 동시에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평생 삼킨 말이 글이 되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작업실 문을 밀고 들어온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뒤로 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집은 늘 그래요. 한 명이 폭력이고 다른 한 명이 정당화입니다. 박진석이 작업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내 인생인가? 박영란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박진석은 대답 대신 박영란 책상으로 다가갔고 박영란가 급히 화면을 덮으려 하자 손을 뻗어막았습니다. 아주 짧은 실랑이었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내 선택을 거꾸로 왔구나. 고성이가 뒤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란야, 내가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 줄은 몰랐네. 박영란가 울컥했지만 이번엔 감정을 접지 않았습니다. 엄마,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이 고성이를 건드렸습니다. 고성이는 숨이 막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 말은 곧 고성이가 누군가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숨 쉬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서 숨 쉬기 힘들게. 그리고 박진석은 작업실 한쪽에 쌓여있던 원고 더미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흩날렸고요. 박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딴 걸로 우리 집 흔들 생각하지 마. 박영란가 목이 메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순간 박진석이 손을 올렸습니다. 박영란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요. 손찌검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폭력이 박영란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내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건 폭력이 아니라 선언이었거든요. 너는 내 소유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말이 없고 눈의 감정도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연 후 무기력해졌던 시간이 길었고 사람들한테 마음 주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박영란가 무너지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지환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지환은 먼저 박영란을 봤습니다. 숨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지환은 생각을 끝냈어요. 오늘은 참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이지환이 박진석과 고성이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해. 이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아니, 나가요. 지금.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독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운전기사 주제에 우리 딸을 지키겠다고. 그 말에 박영란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지환이 표적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급히 이지환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제부터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박영란 입에서 평소처럼 지환 씨가 나오려다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자기도 놀란 말로 불렀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그 오빠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떨어지자 고성희의 표정이 먼저 일그러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단어를 싫어했어요. 그 단어는 박영란가 누군가를 내 편으로 정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돌아보면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말이 박영란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설득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살고 싶어지거든요. 이지환이 박영란 쪽으로 한 발 다가오더니
박영나 앞에 서서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봐 여보. 우리 딸이 이제 이런 애랑. 박진석은 고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낮게 끊었습니다. 이지환. 박진석은 이지환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사람을 누르는 방식이었어요. 내 아버지 이상철이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알지? 이지환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진석은 목줄을 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줄을 당겨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줄을 끊어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박영란은 그 순간 이지환이 위험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아. 이지환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박영란은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할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박영란은 늘 내가 참고, 내가 조용히 하고, 내가 맞춰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게 박영란을 더 올리려고 했어요. 결국 박진석은 작업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집으로 들어와. 고성이도 있다. 그건 협박이자 소환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몸에서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다리가 떨렸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박영란은 자기도 모르게 이지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작게. 이지환이 그 손을 내려다보더니 박영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숨 쉬어. 나 여기 있어. 박영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자기를 이름으로 그것도 이렇게 가깝게 불러준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박영나는 입술을 떨면서도 용기를 내서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무서워도 해. 너 혼자 안 둬. 그 말이 박영나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영나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기분 나쁜 눈물이 아니라 숨통이 잠깐 풀릴 때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박영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 망가질까봐. 이지환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박영란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지환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같이 서는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결심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업실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으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짐을 챙기다가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렸고 이지환이 재빨리 손을 뻗어 컵을 잡았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이 이상하게 심장을 치더라고요. 박영란은 자꾸 이런 사소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작업실을 나서기 직전 박영란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웹툰 제목이 떠 있었고요. 박영란은 천천히 제목을 바꿔 썼습니다. 회장님의 딸로 사는 법. 이지환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올릴 거야?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릴 거야. 내가 무너질 거면 나를 무너뜨린 손도 같이 흔들리게 할 거야. 이지환이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너 진짜 독해졌네.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독해진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이지환이 그 말을 듣고 박영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이 남아있을까 봐요. 그럼 살아. 내가 옆에 있을게. 박영나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연애는 원래 붙잡는 감정이기도 하죠. 놓으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장인 집안은 사랑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오빠, 나 진짜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 이지환이 딱 잘랐습니다. 그럼 같이 들어갈게. 박영나가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까지. 이지환이 박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야, 나 지금 도망가면 평생 후회해.
너 혼자 두면 너도 평생 무너져. 박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박영나는 혼자 버티는데 익숙하지만 혼자 버티면 결국 버티다 끝나는 인생이 되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지환은 지방까지 들어가진 않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로요. 박영나가 문 앞에 서서 손을 떨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지켜. 그리고 못 지키면 내가 지켜. 그 말이 박영나 등을 밀어줬습니다. 박영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과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부부가 아니라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는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영 나왔네. 박영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박영나라면 고개를 숙였겠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던졌습니다. 웹툰 그만둬. 박영나가 바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성희가 웃음을 거두고 박진석의 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통제만 할 생각이었어요. 너는 우리 집 딸이야. 내 선택은 우리 집에 손해를 주면 안 된다. 박영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이 손해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선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고성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항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박영나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하든 내가 아니라 엄마 체면만 보잖아요. 그 말이 고성희를 제대로 긁었습니다. 고성희가 웃다가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낮고 독하게. 영나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부터 다치게 돼. 박영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뜻하는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고성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찌릅니다. 박진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 그 애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박영나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박진석이 냉소했습니다. 선택? 너는 선택할 권한이 없다. 그 순간 박영나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딸이 아니라 소유물을 키웠구나.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결심? 박영나는 말했습니다. 전화가 살 거예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갑게 유지되던 공기가 찢어졌고요. 박진석은 박영나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데 웃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는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바깥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이수빈과 정리한 척 행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수빈은 박진석의 연애만, 결혼은 불가 통보를 정면으로 받아쳤지만 성재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성재는 더 괴로웠습니다. 모르는 게 많을수록 불안하니까요. 고성희는 그 둘이 다시 붙을까봐 미친 듯이 신경을 곤두세웠고 그 불안이 박영나 쪽으로도 번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갈등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우진과는 형제이자 동지로 더 굳게 붙었고요. 지은호는 이 모든 판에서 사랑보다 생존을 우선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은호도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누군가의 사랑이 방해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지은호는 몰래 이수빈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박영나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게 됐습니다. 박영나가 언니라고 다가오면 지은호는 철벽처럼 받아쳤지만 그 철벽 뒤에는 언젠가 동지가 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을 통해 지은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철벽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이 고조되는데도 지은호가 밀어내니까 더 조급해졌고요. 게다가 동생 이수빈이 박성재와 엮여 있는 걸 알고 반대하니 이지혁은 마음이 더 엉켰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가 이지혁을 호감 있게 보는 것도 이지혁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원하는 건 지은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모든 갈래가 어지럽게 얽혀도 지금 가장 위험한 중심은 박영나와 이지환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박영나가 나가 살겠다는 말을 던진 직후 고성이가 박영나의 핸드폰을 흘끗 봤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통제할 때 말보다 관계를 먼저 끊는 사람이거든요.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누굴 그렇게 믿고 있어?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요. 그 한 단어가 거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고성이는 숨이 턱 막힌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요. 박진석은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오빠부터 끊어.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끊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끊긴다. 박영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협박이었고 박진석은 그 협박을 진짜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나 머릿속에서 한 줄이 번쩍했습니다. 어젯밤 이지환이 했던 말. 너 혼자 안 둬. 박영나는 그 말을 떠올리자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영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웹툰 업로드 예약해놨어요. 고성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뭐? 박영나는 숨을 들이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공개돼요. 막을 수 없어요. 박진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요. 박진석은 통제를 잃는 순간 분노가 튀어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장 취소해.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이 박영나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고성이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박영나가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제 편이 될게요. 그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던 이지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나가 몰래 보내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지금이야. 이지환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사랑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이지환은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무기력했던 사람이지만 사랑이 붙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상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환아, 무슨 일이냐?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내가 직접 못 막아.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면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이상철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지만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자기 가족이 명의용 무룡라는 이름으로 부서지는 걸요. 이상철은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움직여볼게. 이지환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지환은 마지막으로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나는 거실에서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이 떨리고 있었고요. 박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지환은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지금부터 내가 무너지면 내 부모님이 이긴다. 안 무너져. 내가 밖에 있다. 박영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해. 근데 혼자 하지 마. 내가 너 잡고 있어. 박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박영나는 딸이 아니라 폭탄이 될 겁니다. 고성이는 그 폭탄을 꺼버리려고 할 거고요. 박진석은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폭탄을 만든 사람부터 짓누르려 들 겁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그 폭탄 옆에 끝까지 서 있을 겁니다. 사랑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어서요. 그런데 더 막장인 건 박영나의 웹툰이 공개되는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영나가 예약해둔 시간을 바꾸려면 박영나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누구인지 지금 말하면 재미가 사라지니까요. 다만 힌트는 남겨둘게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칼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향하는 곳은 박영나의 꿈인지, 박영나의 사랑인지, 혹은 박영나의 숨통인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오늘 밤 박영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뿐입니다. 무너지거나 터뜨리거나. 그리고 박영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집 밖에서 이지화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합니다. 그래, 가져가.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